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권리자 의무자 거기 첫 하나 한번 봐봐요. 절차법, 우리가 아까 절차법은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이익. 의무자는 뭐예요? 불이익. 자, 실제법상 그러면 등기관리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 나와있죠. 그러면 거기 의무자는 협력 의무를 지는 자가 바로 뭐예요? 등기 의무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매 봐봐요. 매매에서 매수인이 뭐가 될까요?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판매 특약은 180도 바뀝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판매라는 것은 잡아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되돌려 사는 게 뭐예요? 판매 특약이죠. 자, 판매 특약 등기는 항상 기억해 둘 거는 A가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이 판매 특약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이. 권리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판매 등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매도인, 매수인이 뒤바뀐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둬야 돼. 일반 매매하고. 그래서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고 마지막 하나 한번 봅시다. 자,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읽어봐요.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개가 배경 지식이 깔려 있어야죠. 뭐가 있을까요? 등기, 인수, 청구권. 또 하나는 뭐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 끝에다 하나 딱 살을 붙여놔요. 자, 등기, 인수, 청구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작년 30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실제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 그거는 올해 출제 가능성은 약간 희박해졌고요. 그래도 개념은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우리가 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청구권과 신청권의 관계가 나와 있죠. 등기 청구권, 신청권.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비교해봐요.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해요. 등기 신청권은 뭐예요? 사건. 개인 대 개인. 실체법상 권리. 소송 동그라미 쳐놓고요. 판결에 한 등기. 이때 판결은 앞에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자, 그러면 그 밑에다 가로 열고 또 하나 잡아둘 거는.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신청권과 관련돼서는 공권이고 개인 대 국가, 절차법상 권리, 침해 시 거기에다 줄잖아요. 무슨 신청? 이의신청.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이의신청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강제 집행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등기 신청권은 그러면 공동 단독 마무리해놔요. 공동 신청에서도 인정되고 단독 신청에서도 인정된다라는 거. 자, 등기 청구권은 그럼 몇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두 종류. 물청과 채청. 그거 딱 기억을 해둬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불일치할 때. 자,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일치할 때. 그걸 등기 청구권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잡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간신히 어디에 왔어요? 여기 왔어요. 봐봐요. A가 G한테 매도인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어디에 왔어요? 등기소에 왔죠.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신청. 그럼 신청하러 왔으니까 뭘 작성해야 돼? 신청서. 그래서 거기 밑에 봐봐요.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에서 1. 뭐가 나와 있죠? 신청 정보. 아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하나 딱 하나 써봐요. 원칙 뭐예요? 원칙 이렇게 써놔요. 1건 1 신청 정보. 1건 1 신청 정보.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 정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A적으로 아까 무슨 신청이 가능하죠? 일괄 신청. 아까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봤죠.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 일괄 신청은 뭐예요? 읽어봐요.
동일상.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 정보 나오면 이 정도는 잡아놓고 가야 돼. 원칙. 일건 일신청 정보.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무슨 상? 동일상.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가로 1번에 원칙이 나와 있죠. 이게 일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게 일건 일신청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 신청이 있죠. 일괄 신청은 무슨 상? 동일상이야. 등기 목적. 동일해야 되고요.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자르고요. 그러면 등기소도 어때? 같은 등기소 관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할 수 있다. 아까 문제 풀 때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소유권과 지상권과 저당권과 지상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등기 목적이 다르죠. 그때는 일괄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필요적 정보사항 동그라미 쳐놔봐요. 필요적 정보사항. 그럼 필요적 정보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등기별 특이한 필요적 기록사항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 근거 규정을 기록해야 돼.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작년 기출문제. 자,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 자,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해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럼 깨끗해.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읽어봐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 그러면 작년에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어때요? X. 그거 작년 주워 먹는 문제야. 그러니까 등기법 12문제는 주워 먹는 문제가 몇 개가 나와요? 10개. 그러니까 10개를 주워 먹으려면 어때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 난제 문제. 지금 이론만 한다 해서 백날 되지 않아요. 지금 봐봐요. 이론하고 문제가 접목이 안 되는데. 근데 바로 접목이 되는 게 몇 과목이 있어요? 1차에서는 학교로는 그래도 외우면 접목이 돼요. 민법은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론을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럼 2차 과목에서 바로 외우면 접목이 되는 거. 공법.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지적. 그러니까 공법, 세법, 지적은 안 해오면 빵점이야, 빵점. 무조건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암기가 안 되니까 어때요?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의 원장님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해요. 맨날 요즘은 저한테 이래요. 그 선생 왜요 또? 그랬더니 어제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또 까먹었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강생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애로점 알았습니까?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이제 알겠거든. 맨날 온 수강생들한테, 그거 못하냐,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뭐예요? 맨날 까먹거든. 자, 기억력은 며칠 가요? 3일 가요? 그럼 천재예요, 천재. 기껏 가봐야 이틀 가요. 이틀 갑니다. 3일간. 그럼 기억력이 3일 가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예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저는 몇 시간 가요, 기억력이? 하루도 안 가요, 저도. 봐야 기억이 나. 봐야 기억이 난다는 거. 자, 요즘 이제 깜빡하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그러면 자기가 깜빡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약간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필요해요.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뭐 어때야 돼? 원시취득이죠.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 결론 읽어봐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매 특약에서 대금 비용, 대금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공통점. 돈이네, 돈. 그렇죠.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지상권에 있어서 읽어봐요. 목적과 범위. 그렇죠. 자, 지역권에서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에서 돈, 뭐예요? 전세권과 범위. 자, 그러면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자, 전환권에서 채권액, 채무자, 대표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 건저당에서 건저당이라는 뜻, 채권, 채거액과 채무자. 자, 올해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가장 유력한 게 건저당의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과 관련돼서 임차권은 뭐라고 써놨어요? 차인과 범위.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 그러니까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지금 확인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 별표 새겨놓고 반드시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외워놨으면 써먹어야죠.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지문에 5개 지문에 섞어서 나올 때 봐봐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권에서 전속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록하게 되면 제3자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게 26회 때 2.5점짜리죠. 자,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이걸 찾으러 왔어요.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임의적 정보사항은 그러면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임의적 정보사항 밑에다 써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특약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임의적 정보사항에서 제일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기간이야, 기간. 그래서 언제나야, 언제나. 이 기간은 누가 정해요? 당사자가 정하죠. 우리 당사자. 그럼 읽어봐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 맨날 털이 박혔어요. 그럼 만약에 28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기출문제풀이 다 했으니까 봐봐요. 쭉 나왔어. 4줄이 나왔어요. 가까울 병 다르게 나왔죠. 자, 이거는 필요가 없죠. 그럼 공격적으로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거. 반대서 가면 뭘 찾으면 돼? 읽어봐. 기간. 그렇죠. 기간. 기간을 찾으면 되잖아. 단 2초만의 문제를 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꼭 반대해서 그걸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적 기록사항 반대말은 임의적 기록사항. 뭐가 있는지를 찾아요. 기간.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하잖아. 그러면 기간이 없다 실망하지 말고 그럼 뭐 다음 2단계 작전으로 들어가요. 뭘 찾아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 거죠. 28회 때 뭐 주워 먹는 문제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임의적 정보사항, 필요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놔야 돼. 매년 출제가 됩니다. 지문에서. 자, 그러면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판매 특약, 권리소멸 약정, 기간들, 치료와 지급 시기, 그 다음에 변제기, 이자와 그 발생 지급 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 장소, 임차 보증금. 특히 임차 보증금을 조심해야 돼요. 임차권에서 임차 보증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때 X야. 뭐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이미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한다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차권과 관련돼서 임차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임차권 건자표에서 거꾸로 해봐요. 차임. 그러면 임차권은 뭘 요소로 하죠? 차임. 그래서 임차권은 언제나 무슨 계약? 유상 계약이 되는 거야. 자,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권 차임입니다. 자,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이것도 뭐 작년에 뭐 출제가 되죠. 어때요? 민법에서 출제되죠. 다음 민법에서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임대차에서는 뭐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강행 규정으로서 평면적 강행 규정이죠. 한번 봐봐요. 계약법에서 우리 계약법 시작해서 쭉 갑니다. 쭉 가요. 어디까지는 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 전까지. 그렇죠. 임대차 전까지. 그럼 봐봐요. 그만 계약법 시험 범위에서 처음 출발해서 임대차 전까지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 다 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면 임대차는 꼭 점검할 게 있죠. 뭘 규정해야 돼? 임의 규정을 임의 규정을 정리해놔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읽어봐요.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이 과목 자체가 상호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뭐예요?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을 뚫어도 민법을 뚫을 수 있고, 공법을 뚫어도 뭘 뚫을 수 있어요? 민법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논리가 똑같아. 뭐예요? 용어 정리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세법 잘하는 사람은 뭐도 잘해요? 민법을 잘해야 돼. 세법은 어디에서 모두 나와? 민법에서 파생된 원리입니다. 어제 뭐 배웠어요? 세법. 그러니까 세법이 어디에서 나오는? 민법에서 나오는 거야. 모든 원리가 민법. 그러니까 세법을 강의 잘하는 사람은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 세법 명강사가 되는 거야. 세법 그죠? 그러니까 맨날 세법 세율이나 외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범위가 몇 개? 5개죠. 5개니까 뭐예요? 적어도 몇 개는 외워야 돼. 5개. 그래서 5, 25, 25개. 이거는 필히 외워야 되는 거야. 필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미적 정보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찾았어요? 예,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계약서라고 한번 써봐요. 옆에 거기죠. 칸수의 매매 계약서. 그럼 매매 계약서를 이제 분리를 해봐요. 사소한 거. 항상 우리가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독해를 잘한다고. 자, 지금 정도는 이제 봐봐요. 매매. 민법에서는 매매를 뭐라고 배워요? 계약. 계약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등기법에서는 원인이잖아. 그렇죠? 자,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그럼 등기 목적은 뭘까요? 그게 소유권 이전이야. 증여도 등기 원인이죠. 그러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매매와 증여의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등기 목적이. 그러면 등기 원인이 다르죠. 매매하고 증여. 등기 원인이 다를 뿐이지. 그럼 벌써 봐봐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아버지인데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어. 그럼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 그게 뭐예요? 매매하자. 그럼 매매 뒤에 증여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이게 바로 뭐예요? 은닉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요? 정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독해 능력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봐봐요. 매매계약서를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배우지만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읽어봐요. 등기 원인 정서. 그래서 우리 정보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개념을 한번 잡아봐요.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정서야. 이 독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서에 가볼까요? 이제 봐봐요. 어떤 사람은 애우더라도 참 뭐예요? 요령 있게 온다고. 저 사람 읽어봐요. 매도인, 저 사람 매수인 두 사람을. 보면 뭐예요? 등기원인 정서 요건은 당사자 써요. 당사자가 표시돼야 되는 표시.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이거 뭐예요? 요거. 이제 부동산도 모르네. 그죠? 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돼야 돼. 부동산 표시.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배울 때 뭐예요? 이제 팔았죠. 매매네.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등기사항이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등기사항이 기록. 등기사항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사항이 기록이 돼야 돼. 그러면 찾아냈네요. 자, 그만 봐봐요. 매매계약서. 자, 등기원인 정서라는 요건은 읽어봐요. 당사자,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이 기록돼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나눠봐요. 자, 등기필정과 등기필정보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돼. 이게 기초공사야. 그러면 등기필정과 등기필정보의 관계는, 자, 공통점은 둘 다 똑같아. 권리정이야, 권리정.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는
새 거, 헌 거. 요거는 새 거, 그죠. 과거에 이제 뭐 3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 요즘 최근에 등기한 사람은 뭐예요? 등기필 정보거든. 그러면 등기필증과 등기필 정보의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은 헌거, 새거, 공통점은 둘 다 권리증이야. 둘 다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등기필증에서 등기필 정보, 요렇게 하살표 나봐요. 하살표. 그러면 봐봐요. 지금 등기원인 정서의 여건은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요 여건이 변질이 됐어. 그래서 등기필증은 요거는 동시에 갖춰야 돼. 밑이야. 근데 등기필 정보는 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돼. 읽어봐요. 또는이라는 거야. 또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과거에는 뭐예요? 이 동시에 갖추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매매계약서밖에 없었지. 3가지 요건을 다 갖추려면. 그렇잖아요? 3가지 요건을 다 갖추려면 대표 선수가.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몇 통 작성할까요? 옛날에는 중개업자들이 참 편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3통을 작성해. 똑같은 걸 3통을 작성해요. 한 통은 당사자가 가져 있고요. 한 통은 어디로 보내요? 등기소로. 한 통은 세무서로 보내. 세무서. 그래서 3통을 작성해서 똑같은 걸. 그래서 뒤에 먹지가 있거든. 그럼 한 통은 그러면 등기소에 보냈죠. 등기소에 보낸 것을 계약서 이제 이게 등기소에 보냈어요. 등기소 무슨 계약서를 보냈어? 매매계약서. 그럼 여기에다 뭐예요? 도장 찍어. 필 찍어서. 이게 바로 등기필증이 되는 거야. 등기필증. 그럼 법무사 간혹가다 뭐가 문제 물어봐요. 법무사한테 대리 신청할 때.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 등기필증. 법무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등기필증 뭡니까? 등기필증입니까? 물어본다고. 그러면 등기필증인데요. 그러면 법무사 이렇게 살짝 물어봐. 당신 그러면 매매계약서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돼. 이게 바로 등기필증이. 집에 가봐요. 매매계약서 앞에다 도장 찍은 게 바로 등기필증이야. 등기필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또는이 밑이에요. 또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어때? 과거에는 봐봐요. 과거에는 등기원인 정사가 될 수 없었죠. 지금은 돼야 안 돼? 돼. 읽어봐요. 주민등록등본에 누가 표시돼 있어? 당사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어때? 지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지금은 뭐예요? 요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가 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대장. 토지대장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토지대장. 읽어봐요. 토지. 읽어봐요. 부동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토지대장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지금은 요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된다는 거야. 하나만 갖춰도. 그럼 또다시 여쭤볼게요. 가족관계 등록부도 등기원인 정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기억해 두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출제가 안 된 게 그걸 조심하라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칸으로 가서 몇 번 줄을 보냐면 첫 칸에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에다 줄잖아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찾았죠. 그 다음에 유언정서, 사인정여정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과거에는 안 됐었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한 지문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기초공사를 해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읽어봐요. 매매계약서. 이제 매매계약서에다 뭘 받아야 돼? 검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한 번에 무슨 계약서가 나와? 검인계약서가 나오네. 자, 검인계약서가 되려면 일단 검인계약서 그 옆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이제 개설이라고 써요. 개설이. 그 다음에 뭐에 애적으로 판소리. 검인계약서가 나오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개소리, 판소리 정도만 잡아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충분히 요거 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도 이제 요즘 금융계약서가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 그러니까 한두 개 지문 나오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이 예약. 그러면 가등기 시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그때 X야. 가등기는 언제 제공한다? 본등기 시 거죠. 자, 근데 자, 돈 많은 사람은 법원을 통해서 소송 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짜고 쳐. 뭐 돈 몇 푼 들어서 뭐 서류를 멘탈할 목적으로 구멍이 뚫려 안 뚫려? 뚫리죠.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야죠. 그래서 구멍을 막아놨어. 자, 그래서 판결서가 그거 줘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검인을 받는 경우 그러면 특히 이제 조심할 거. 그래서 기억에다 한강펜 딱 줘놓고 계약서와 판결서 줘서 자, 그 다음에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 특히 리언에 있어서, 기억리언은 뭐 기억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리언의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거든. 또 하나는 거기 미음의 진정명의회복등기 찾았어요? 예, 진정명의회복등기 찾았죠. 진정명의회복등기는 계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따로 검인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자, 시옷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동그라미. 아니, 소유권 이전을 말소하는데 무슨 금융계약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계약서는 그러면 원칙상 이렇게 돼야 돼. 흐름만 잡아요. 계약해야 되고, 2단계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3단계 부동산이어야 되거든. 부동산. 그러면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준부동산이지만. 그럼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돼. 어때?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거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그 정도만 한번 잡아놔도 돼요. 이제 금융계약서 나왔다. 뭐부터 떠올라? 해설이 그 다음에 반설이 그거부터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풀이 가서 몇 번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4번은 이제 등기필 정보 찾아서 이거는 별표 3개.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등기필 정보야. 영수증이죠. 역시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그 밑에다든지 위에다가 3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써놔봐요. 3개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3개를 써서 오늘 완전히 이제 구분을 좀 해놔야 됩니다. 구분을 좀 해놔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필 정보의 제공,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등기 완료, 통지. 한번 봐봐요. 차이점이 있죠.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자꾸 뭐예요? 요것만 신경을 써. 등기필 정보. 여기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읽어봐요. 제공. 요거는 뭐 읽어봐요. 작성.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 그렇죠. 통지. 자, 그러면 요거는 제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출이죠. 제출. 그러면 생각을 봐요. 모든 서류는 뭘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럼 써요. 딱 틀을 마련해놔요. 첫 번째. 등기 진정성 확보. 자, 진정성 확보가 뭘까요? 수용이야. 수용은 누가?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하니까 등기 필정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고요. 그러면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정성. 그러면 제공 X. 그래서 요거야, 요거. 제공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 필 정보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죠. 이익을 받죠. 권리자는. 의무자는 뭘 받아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하는 게 원칙이야.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결론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가 없다. 뭐예요?
원칙상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요. 자, 그런데 이제 영수증을 제공하려고 그랬더니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재작성해야 안 해요? 영수증 절대 재작성 안 해줍니다. 재작성, 발행해주지 않아. 그러면 재작성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또 주소문제 문제 나왔네. 자, 등기 필정보는 재발급, 재작성한다. 어때? X.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뭐가 사라졌어요? 진정성이 사라졌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정성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진정성이 확보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출석하면 돼. 출석하면 뭐예요? 이거 들고 가잖아. 이거. 진정성이 확보되거든. 그렇죠? 자, 선생님, 그러면 몸으로 때우면 돼요. 몸으로 때우면.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몇 년 전이네요. 수강생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 가고. 자, 저 등기 필정보 분실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남편한테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등기 필정보 분실했다 해서 남편이 죽을 정도면 이혼하고 저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총각이었었으니까. 그렇죠? 총각이었어요. 찢어버려도 돼요. 근데 단 자기가 귀찮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출석하면 되잖아. 그러면 출석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돈으로 때우면 돼. 어디에 가서? 변호사 법무사에서 공정받고 확인서 하나 받아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돈으로 때우면 돼. 그게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영수증이 있고 없고 차이가 비용이 들고 안 들고 이 차이예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출석하면. 저 돈이 있으면 변호사 법무사에서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등기 필정보는 절대 재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제 나이 봐봐요. 그러면 옛날에는 1998년 전에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있으면서 재발급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재발급, 벌가급 받으니까. 자, 그럼 봐봐요. 그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인후보정서. 인후보정서가 뭐예요? 읽어봐요. 사람을 보정서를 세우면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친구가 같이 가다가 내 친구가 뭐예요? 내 친구가 지금 영수증을 분실했거든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증인을 내세워서 해줬어요. 이게 바로 인후보정서야. 근데 친구하고 짜고 하나 더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 두 개를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많아서 인후보정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절대 이제 등기 필정보는 재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고. 제 나이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자, 제 나이 어디로 가요? 제 나이 한 5살 정도는 깎을 수 있어. 깎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경상남도 함양구 마천면. 자, 그러면 돈을 좀 싸들고 가야 돼요. 거기에 연장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섯 분들을 자, 돈 봉투 넣어주고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이분이요, 갑상이가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죽을지 모르니까 5년지에 호적을 등록했다는 거. 그러면 사람을 내세워서 보정서를 내세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 할 때는 됐어요. 지금은 엄격해요. 왜 그럴까요? 정년을 연장하려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깎을 수 있어. 지금은 엄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보정서다? 인후보정서라는 거예요. 인후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엄격해요. 지금은 잘 나이 깎을 수가 없어. 엄격히. 그래서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야. 처음 할 때는 나이. 그러면 제가 처음 할 때 나이 10살도 깎아놓지. 깎아놓으면 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냥 딱 40대면 40대에 맞게, 50대면 50대에 맞게. 늙더라도 곱게 늙고 싶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재작성하지 않는다. 자, 그럼 네 번째. 자, 판결의 안등기야.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요? 진정성. 그러면 원칙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원칙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 제공 X예요. 근데 A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이게 10번 출제된 거거든. 성산 등기 의무자. 이것도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주 출제되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낼 이유도 없거든. 낼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그럼 원칙으로 제공할 필요 없어. 그러면 A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성서한 등기 의무자.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자, 성서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받아서 등기 필정을 받았어. 판결서를 받았잖아. 판결서. 일단 판결서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이 있어 없어?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제출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서한 등기 의무자는 법원에서 판결서를 받은 거지 등기 필정을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판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가지고 있는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판결서를 받은 거지 등기 필정을 받은 게 아니거든. 끝났어요. 그러면 요번에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6월 6일 날 모의고사. 봐봐요. 유정은 공동 단독. 공동이죠. 그러면 유정은 유공이잖아. 여기 봐봐.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럼 유정은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걸 해오라는 거예요. 딴 걸 해오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본능적으로 뭐지? 그러면 등기 필 정보에 제공 나왔다. 제공 나왔다. 제공. 제공인지 작성인지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작성이야, 제공이야? 작성이야. 영수증 처음에. 그러면 봐봐요.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거야. 작성. 요거는 진짜 영수증이야, 작아야. 이거는 진짜 영수증이야. 요거는 뭐라고 써놨죠? 짝퉁 영수증이야. 근데 둘 다 의미는 다 영수증이야. 근데 요거 그러면 요거는 진짜고 요게 짝퉁이야.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일단 이름이 다르겠죠. 읽어봐. 여기에다가 등기필 정보의 작성, 등기필 정보 작성, 등기필 정보. 여기는 읽어봐요. 등기 완료 통지서. 차이점은 여기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 여기는 스티커가 없어요. 요 스티커 뒤에 뭐가 있느냐? 비밀번호가 있어. 부동산 고유번호.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요 스티커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누구한테 만들어줘야 돼? 신청인가 명인입할 때, 일치할 때. 그러면 신청인가 명인이 불일치하면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기본 틀은 뭘까요? 그럼 써요. 자,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그때는 진짜 영수증.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할 때, 짝퉁 영수증. 짝퉁이야. 근데 짝퉁 영수인데 단 읽어봐요. 누가 추가돼야 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실수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제공인지, 작성인지. 이게 헷갈린다. 그러니까 꼭 읽을 때 제공이냐, 작성이냐 잡아야죠.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여기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 봐봐요. 자, 이제 A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은 누구? A. 명인도. 영수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B한테 받았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이네. 이전이죠. 그러면 이전이니까 신청인은 누구? B. 명인도 B. 일체 불일체? 일체. 등기필 거죠. 그러면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요. 등기 명인도 B, 명인도 B, 일치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필 정보의 작성 찾았네요. 보전, 설정, 이전, 그죠? 찾았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봐봐요. 이제 자기가 이런 걸 풀어헤칠 수 있도록 항공사가 등기를 신청해서.
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봐봐요. 관공서 등기를 신청해서 신청인은 누구?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 불일치하죠. 그러면 짝퉁이네. 그렇죠. 짝퉁.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관공서가 이제 단서가 들어갔어요.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신청인과 명인이 뭐하고 있다? 일치하고 있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러니까 요거 봐봐. 요렇게 나올 때는 관공서,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죠. 근데 관공서가 누구에 가름해줘서? 권리자를 위해서. 그럼 얘를 위해서 한 거야. 얘를 위해서. 그럼 신청인도 권리자, 명인도 비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일치, 불일치. 일치. 이때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벌써 눈치 빠른 사람 봐봐요. 자, 직권이죠. 직권은 누가 했어요? 등기관이 했잖아, 등기관. 신청인은 누구? 등기관. 명의는 딴 사람이죠.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럼 짝퉁 진짜. 짝퉁. 짝퉁이 뭔데? 등기 완료 통지서. 자, 채권자 대의 신청. 신청인은 누군데?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 일치에 불일치. 불일치. 짝퉁 진짜. 짝퉁. 짝퉁이 뭔데?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러니까 제가 하자라는 것은 이걸 외우라는 거야. 이거는 기준이고 공식이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좀, 거기 밑에 가니까 가봐요. 의 부분 가서. 자, 적격성이 있고 밑에 가서 등기 완료 통지서의 내용 찾았어요? 그러면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찾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칸 우리 한번 잡아보죠. 1. 무슨 신청? 단독. 이거는 제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상속. 관공서 등기의무자인 경우 진정성, 촉탁 마찬가지죠. 단 여기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성산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필정을 반드시 제공한다.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등기 필 정보 멸실돼서 그 밑에 재교부 해 안 해? 안 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다 볼 필요가 없어. 그 평면에서 해가지고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등기 필 정보의 제공, 무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확보라. 자, 그러면 자 문제로 한번 가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기준을 잡아놓고 자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5번 찾았어요? 한번 풀어봐요. 등기의무자의 권리관은 등기 필 정보의 제공이야 작성이야? 제공 동그라미. 자, 틀린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금방 나오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요번에 요거 배우고 나서 6월 6일 날 모의고사 풀었으면 다 풀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안 풀어도 아는 것만 풀어놔도 돼요. 자, 그러면 1번. 자, 지금은 등기필 정이에요?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죠. 등기필 정보죠. 그러면 과거에 봐봐요. 과거에는 그러면 제가 뭐예요? 새로운 신청 30년의 집을 가지고 있어. 뭘 제출하면 돼? 등기 필증 거죠. 그러니까 9닥짜리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의정은 단독 공동. 그럼 끝에 제공하지 않는다. 맞죠? 틀려요? 맞아요? 틀렸죠? 그럼 소유권 보존 잘라요. 단독, 상속 단독. 그럼 결론.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뭘 함정을 갖다 놔요? 상속인 등기를 끌겨낸다고.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아달라. 다르죠.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조심해야 돼요. 자, 4번에 판결 동그라미. 판결. 자, 판결.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제공을 하지 않는다. 자, 4번에 5번 봐봐요. 성산 등기의무자.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를 잘 잡아요. 그럼 성산 등기의무자 툭 치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작년에 뭐 출제된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출제될 거예요. 5번 지문들, 이런 것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5번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지문 각계 전투로 가서 3번, 2번하고 3번도 언제든지 이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문제를 풀 때,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문제를 나왔을 때 뭐부터 확인해요? 제공이냐, 작성이냐, 등기 완료 통지냐. 이걸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제공은 많은 거. 제공은.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작성하지 않아요. 재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판결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단, 성산, 등기, 의무자. 이하고요.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작성은 신청인과 명인이 말할 때 일치, 즉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등기, 필정보, 그렇죠, 작성. 자, 그러면 자, 짝퉁은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장에 가서 이게 생각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5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역시. 자, 65페이지로 가니까 무슨 증명이 있죠? 인감증명. 올해 인감증명이 안 나오다가 17회 기점으로 안 나왔었는데 올해 좀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 지금 뭐 뉴스 들어보셨죠? 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시켜버렸잖아. 그래서 인감증명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 가로 안에 읽어봐요. 무슨 신청이죠? 방문 신청이 하나에서 적용이 돼 있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여백이 많잖아요. 자, 인감증명은 원래 소유권 명인이야. 원래 소유권 명인. 그러고 여기에서 그럼 의무자 거 제공할까요? 권리자 거 제공할까요? 의무자 거죠. 자, 인감증명 그러면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서만? 방문신청에서. 끝났어요. 끝났어. 이게 다야. 그러면 서류가 나올 때 뭐부터 따져야 돼? 권리자냐, 의무자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요 밑에 써봐요. 첫 번째. 인감증명도 무슨 써? 똑같아. 자,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똑같아, 두 개는. 서류와 관련돼서. 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의무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두 개를 미리미리 찾아놓으라. 미리미리. 자, 읽어봐요. 원래 소유권 명인. 그러면 요 두 개를 미리, 요 관계에서 미리 두 개를 찾아놔야 돼. 미리.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봐요. A가B한테 이렇게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야. 이 사람은 환자, 전세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원래 집주인은 누구예요? A가 의무자의 권리자야. 그럼 제공한다라는 소리야. 제공한다는 거. 자, 이번엔 전세권 말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말소 등기야. 누가 권리자야? A가 권리자, B가 권리자. 원래 집주인이 누군데? 그러면 권리자가 권리자. 그러면 원래 집주인이 A잖아요. 권리자의 의무자야. 권리자.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이제 찾았네. 말소를 포인트로 해서 앞에 뭐가 붙으면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걸 미리 찾아놓은 거야. 미리 찾아놓은 거예요. 미리 찾아놓은 거야. 말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A가 B한테 이제 요 관계에서 봐봐요. B가 C한테 넘겼어.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원래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은 누구예요? A잖아. 얘가 의무자잖아. 원래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왔네. 이전 등기. 이전 앞에서. 이거는. 자, 그러면 미리 찾아놓은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찾아줄 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거. 일단 뭐부터 찾아? 말소하고 이전부터 찾아. 말소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제공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전 말소가 없으면 이전을 찾아야 해. 그러면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하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이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마르고 닳도록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읽어봐요. 부기 등기. 부기 등기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주등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그렇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나머지는 별 차이도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숙지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바로 인감증명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인감증명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요걸 기준으로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몇 개만 조심하면 돼요. 자, 봐봐요. 자, 임의 대리는 뭘로 줘요? 임장으로 주잖아. 임장. 임장은 누가 이주할 가능성이 커? 대리인이.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여놓는 거야. 자, 법정 대리는 뭡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네. 그러면 법정 대리는 임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 어때? X. 누구야? 대리인의 인감증명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면 그것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자꾸 틀리니까 체크를 할 거고요. 인감증명 유효기간 6개월이야, 3개월이야? 3개월이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쓸 필요 없이. 자꾸 쓰다 보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 가서 깨져볼 게 있어. 자, 읽어봐요. 재외국민. 읽어봐요. 재교민. 자, 그러면 재외국민은 뭐 읽어봐요. 시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야. 결론적으로는. 재외국민은 읽어봐요. 시는 국적은 딴 나라 국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외국민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재교민은 우리나라 최후 본적지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요거는 A국이니까 그 나라의 인감증명이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국민은 제가 그러면 남양주에 살았어요. 남양주에 한 10년 살다가 잠깐 미국에 5년으로 갑니다. 그러면 재교민이에요? 재국민이에요? 국민이죠. 그러면 재국민이면 제가 다시 이제 남양주로 왔어. 그러면 그때 최후 주소지 인감증명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재국민하고 재교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죠.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머지는 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복잡하게 하니까 자꾸 등기법을 어렵게 만드는. 자, 그러면 이번에 제출할 인감증명 나와 있죠. 특히 두 번째 칸 읽어봐요.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누구의 인감증명? 대리인의 인감증명.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칸에 재국민이 나오죠. 재국민. 그러면 C는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인감증명.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에 가서 깨져봐야 돼.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깨져볼까요? 그러면 깨져봐요. 그러면 거기 자, 문제 6번 한번 풀어봐요. 문제 6번.
됐어요? 예, 정답은 2번. 그래요.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스타일이. 그래. 그러면 인감증명, 그러면 파트별로 한두 개 지문이 들어가. 한두 개 지문. 봐봐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봐봐요. 점증, 용익물건에 관련된 설명증 틀린 거. 잘 들어봐요. 전세금, 말소, 등기 시도,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이렇게 파트별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마지막 파트별로 들어간 게 17회 자, 봐봐요. 다음 중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된 설명증 틀린 것 이렇게 해서 옳은 것 틀린 것에서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딱 서류는 딱 기준만 잡아놓으라고. 기준. 다음 중 잡아요. 다음 중 등기 신청 관련된 설명증 틀린 것을 골라라. 한매 특약 등기 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한매 특약 주등기, 부기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다. 요즘은 서류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 남은 등기 필정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인감증명.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인감증명은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금융계약서나 이런 거는 파트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트별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다음 중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설명증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작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들어갔네.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수용은 계약이 아니에요. 무슨 성이 확보돼? 그러면 수용은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거죠. 그게 작년에 들어간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서류는 기준만 마련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예학집으로 오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66페이지로 가서 자, 등기원인이 요구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찾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4번하고 5번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 4번, 5번. 4번이 뭐예요? 토지거래가고요. 5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쭉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봐요. 이 기초는 이걸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가죠. 이게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거래가 포인트예요. 여기는 취득이 포인트예요. 취득이 포인트. 그러니까 땅 취득. 그러면 거래라는 것은 뭐예요? 거래라는 것은 읽어봐요. 이렇게 써놔요. 대가성. 대가성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상, 계약과 예약이라는 거예요. 예약. 근데 토지거래가지고 뭐 딱 권리가 두 개밖에 없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뭘까요? 요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 무슨 권리 안에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지상권에.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파트별로 이제 들어간다고. 자, 봐봐요. 자, 이제 상속. 이제 자기가 의경해봐야죠. 상속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여는 계약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유상이잖아. 그러면 정여는 무상이야, 무상이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과거에 이제 출제된 문제. 임차권과 관련된 설명증 틀린 것. 이제 나갑니다. 자, 임차권 설정 등기 시에 토지거래가 거증을 반드시 제공한다. 어때? X. 임차권이 아니라, 읽어봐요. 소유권과 지상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의미를 잡아놓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일단 기본 전제는 농기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취득은 뭐예요? 읽어봐요.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 계약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약. 그러면 읽어봐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그러니까 계약해야 돼. 농지취득자격증은 계약해야 돼. 자, 이렇게 적어놨으면 농지취득자격증은 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은 가등기 계약이야, 예약이죠. 가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 제공할 필요가 없죠. 농지 시효취득 제공할 필요가 없죠. 농지를 시효취득했는데 무슨 계약입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농지 전용 분할을 했어요. 농지 협의 분할을 했어요. 있던 농지를 협의 분할한 거예요. 이렇게 분할을 해서 계약이 아니야.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일단 뭐 해야 돼? 계약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놔야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최소한 요 정도만 하면 돼.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는 월요일 날 이문 교수님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공법 농지법 배울 거 아니야. 농지법이 두 문제가 나오거든. 농지 일반론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과 관련돼서 농지법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틀렸다. 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농지법은 그러면 범위가 좀 적으니까 좀 해놔요. 농지법 두 문제는 무조건 풀고 맞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농지법과 관련돼서 배우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요 의미를 잡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서 67페이지로 이제 한번 가봐요. 자, 8번에 뭐가 나오죠? 주소증명 정보, 현강편 전화요. 9번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현강편을 전화요. 그러면 그 8번하고 9번을 앞에다 묶어요. 앞에다 묶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 주소증명 정보 그러니까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런 틀 기준을 마련해 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요렇게 틀을 마련해 놔봐요. 자, 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증명 정보.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봐봐요. 저는 자연인이니까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법인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인이네요. 자연인. 이거는 법인 등이네요. 그렇죠. 법인 등. 자, 그러면 이해를 해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애가 B한테 집을 팔아서 이 사람 매도인. 이 사람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 의무자는 등기부에 주소 있어, 없어? 이미 등기부에 있잖아.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그럼 얘네들은 누구 거 제공해? 등기될 사람. 그런 거예요.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아, 그렇구나. 왜 권리자 제공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제한 나머지는 의무자 거라는 겁니다. 권리자 거 제공한다는 거예요. 권리자 거죠. 권리자 거 제공한다. 자, 권리자 중에서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이 강화됐는지 써놓고 강화됐는지 또 한번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미리 찾아보자고.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일단 변경 그러면 일부 후발적. 읽어봐요. 변경 객체의 변동이죠. 객체의 변동. 뭐의 변동? 객체의 변동이죠. 그럼 읽어봐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 변경. 찾았어요? 써요. 변경. 변경.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네. 그럼 누가 권리자? 권리자, 의무자. 새롭게 나왔네요. 그럼 얘는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해줘야 되겠죠. 등기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당권 말소를 해봐요. 누가 권리자예요?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죠. 그럼 말소는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말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다음 중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걸 찾아라.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변경과 말소를 찾아라. 이 말하고 같잖아. 미리 눈치 빠른 사람들은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시험장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미리 찾아놓은 거야. 뭘요? 변경과 말소 찾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럼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요 사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요 사람 매수인.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요 사람은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그래 세금 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한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단지 중개업을 하시면서요. 매매를 할 때 그 사장님, 매도 사장님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우세요. 거기도 떼우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매매일 때는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세금 떼먹을까봐. 국가가 미리 방지를 하는 거야. 무슨 확보? 징세 확보 차원에서 그래.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그럼 봐봐요. 몇 개 이제 점검해보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거기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이번에 다만은 원칙이에요. 예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제공한. 그래서 거기가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의미 작고요. 자, 9번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있어요. 국가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국가지자 제국장부는 거기에다 줄잖아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 줍니다. 자, 법인과 관련돼서 법자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에서 주자 동그라미. 그래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 주고요. 법인 아닌 사단은 누가 해요? 시장, 건설구청장, 애국인은 아웃도어, 애출. 그렇게 딱 윤곽만 잡아놔요. 자, 애국인 출입국, 애출. 그러면 제외국민은 어디에? 제대. 그래서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그러면 출제원이 누가 들어가요? 등기관. 그래서 법인하고 제외국민이 그래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야. 출제원이 등기관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걸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잘 잡아서 외워놔야 돼.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숙제해놓고. 자, 기타로 가서 상속인을 증명하는 정보 찾았어요? 예, 그거는 뭐 읽어보면 되고요. 대의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찾았어요? 예, 그 밑에 대장 찾으러 왔어, 대장.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어.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1 같이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좋잖아요. 2번에 소유권 이전, 3번 부동산 변경, 4번 멸실 등기. 자, 그러면 토지가 멸실하면 무슨 등기일까요? 토지 멸실되는 토지 대장을 첨부해야 되고, 건물이 멸실했다.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치시계에서. 자, 이번에는 도면으로 가볼까요? 도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도면의 4번으로 가봐요. 건물에서 4번. 건물의 일부야 전부야? 일부 동그라미.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해줘요. 밑에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문제가 나왔을 때 29회 때 이게 팍 떠올랐어야 돼요. 봐봐요.
어때? X에 의해. X에 의해. X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다. 토지대장이 아니라 도면. 그렇죠. 도면. 느닷없이 봐봐요. 그러면 토지대장이 나왔으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요. 토지대장은 대장이잖아. 읽어봐요.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무슨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이때는 무슨 도? 도면. 도면 중에서도 무슨 도? 지적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실칸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애워서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애워서 지적도를 첨부한다. 지적도를 첨부한다. 그랬더니 요 지문만 나오면 그래요. 그래서 살짝 또 여기에다 변형을 시켜버려요. 토지의 전부. 지적도를 첨부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일분지 전문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깨져봐야 돼.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점수가 모의고사 7.5 나와도 괜찮아요. 멘탈만 강하면 돼. 그러면 우리 2차 과목은 금방 점수가 올라가. 왜? 수업만 그 대신 수업을 꾸준히 들어놔서 감각을 익혀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업을 안 듣고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미 늦어버려. 봐봐요. 자, 1차만 열심히 하다가 2차 하려고 들어왔더니,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 그러니까 2차 과목은, 100일 남겨놓고 초타시키는 거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7, 8월 달에 2차는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리를 자꾸 해놓으라고. 이런 감각을 잡으면서. 자, 도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구 버전 장부야. 써요.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야. 연구 버전 장부라는 거. 자, 그래서 연구 버전 장부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 몇 번을 보냐면 7번을 한번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 문제 7번 한번 풀어봐요. 금방 배웠으니까. 다음 중 등기 신청 시에 주소 및 등록번호를 정면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 미리 찾아놨죠. 뭘부터 찾아? 변경과 말소. 말소 있어 없어? 있어. 말소 몇 번? 4번. 말소 앞에 뭐가 있어? 전세권.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생각을 해내서 미리미리 찾아놓은 거야. 만약에 생각해봐요. 이걸 논리적으로 안 찾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상권 설정 빌어먹을 뭐냐? 보전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상권 설정. 설정 등기. 지상권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요걸 미리 생각하고 미리 찾아놓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말소와 뭘 찾아라? 변경. 말소가 없으면 뭘 찾아? 변경. 변경이 없으면 말소. 그거예요, 바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스타일은 안 나와. 이제 한물 갖고요. 근데 이게 파트별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파트별로. 자, 만약에 봐봐요. 담보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저당권 말소 등기 시. 잘 들어봐요. 저당권 말소 등기 시 등기 필정보와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 어때? X. 등기 필정보는 제공해줘야 되겠죠. 주소 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저당권 말소 등기는 동동신청이잖아. 의무자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등기 필정은 제공해줘야 되겠죠. 근데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온 거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소리를 2개를 물어본 거잖아. 2개. 그렇죠? 등기 필정보와 뭘 물어본 거예요? 주소 증명 정보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저희가 등기 필정은 그러면 언제 교부해요? 공동신청일 때. 주소 증명 정보는 새롭게 등기 명인이 없는 경우는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저당권 말소는 공동단독, 등기 필정은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말소는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자.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